예,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 소개와 분석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. 오늘 정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이오제맥스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바이오 기업일 테고 근데 어떤 회사인지는 좀 생소해서요.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이 바이오제맥스는 2000년 설립된 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. 예. 최근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면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. 이 바이오제맥스는 혈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. 2002년 개발을 시작으로 벌써 16년간 이 암 진단 키트 튜머 스크린 개발에 매달렸는데요. 예.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제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들어봤고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바이오제맥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일입니다. 지금까지 봤던 키워드 중에 제일 간단해요. 이 일이 의미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? 네, 바이오제맥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튜머 스크린은 세계 최초의 자가항체를 이용한 암 진단 키트라는 겁니다. 예. 그 혈액 속에 있는 자가항체의 농도를 측정해서 암 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진행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. 기존의 항원으로 측정하는 암 진단 키트에 비해서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. 김승 바이오제맥스 대표이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항원보다는 자가 항체로 가지고 한다 하는 것,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, 랩트 키트지만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도가 있는 거냐, 진행 중이냐는 걸 알 수가 있다. 이것이 아마 장점이고, 정확도는 90%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특정 암이 아닌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초기 발병했을 때부터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진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진단 시장뿐만 아니라 건강 검사 할 수 있는 시장까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이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방을 위한 진단 키트 얘기를 해주셨고요.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건 좀 감이 오네요. 2019년일 텐데 이제 2019년과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튜머 스크린이 이제 상용화되는 것이 이제 내년 2019년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은 2005년에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받아서 국내 제조 판매는 가능한데요. 이것을 상용화하는 단계, 대량 생산하는 단계에서 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제품이 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요. 미국 R&D 협력업체와 손잡고 이런 문제를 많이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미국 협력업체로부터 이제 시제품을 받을 예정이고요. 국내에서 한 3개월간 임상을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 부분도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제 올 연말쯤에는 이제 그 이상에 대한 그 임상이 들어가고요. 임상이 끝나고 그다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품을 출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. 임상 시험이 되면은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넥하에 이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검토가 끝나면은 바로 상용화로 들어갑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제품 출시가 되고 난 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 등 선진국 그리고 중요 아시아 국가의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면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좀 확인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. 그 튜머 스크린 있잖아요. 이게 2015년에 FDA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잠깐 나왔었어요.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받은 건지 그럼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실제는 어떻습니까? 네,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예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DA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. 그때가 오보였습니까? 네, 그렇죠. 2015년 당시에 일단 먼저 좀 가장을 설명드리면 FDA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회사는 그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 당시 이 튜머 스크린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그 상장사인 그 관계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보도를 한 것이죠. 그래서 이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바이오제맥스에
이전한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 경고를 했고요. 예. 김승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예. 이미 뭐 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와는 2015년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. 좀 불미스러운 일은 어쨌거나 깔끔하게 연을 끊으면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술력에 대해서도 참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앞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 어느 날 뚝딱 된 건 아닐 테고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이게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데 자가항체로 이렇게 암 진단을 한 기술력은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대량 생산하느냐 네. 하는 문제인데요. 여기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실제적으로 리더기를 읽혀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세히 정확하게 읽혀내느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. 그래서 회사는 2017년 그 R&D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김수웅 대표가 연구를 진두지휘를 했는데요. 김수웅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108개의 전 세계 기업 협력 기관을 서치를 했고 예. 이 중에 10개 기업을 직접 만나서 5개 기업, 그 R&D 단계마다 그러니까 협력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. 일단 빠른 시간에 임상이 완료됐고 이제 시제품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. 앞으로 이제 임상 3개월의 임상이 중요하고요. 내년에 예. 정말 그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튜머 스크린 뭐 계속되는 기대감 속에 하지만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건 이거 하나로 기업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새로운 먹거리를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지금 개발하고 있는 튜머 스크린 래피드라고 해서 예. 그 암의 발병 유부와 예. 이 암 진행 과정을 수치로 보여주는 진단 키트입니다. 네. 여기에 더해서 회사는 이 발병 유부와 함께 5가지 특정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튜머 스크린 콤보입니다. 그래서 튜머 스크린 래피드가 이제 허가가 진행되는 상황, 내년쯤에 이 본격적인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고요. 이 튜머 스크린 콤보와 함께 5가지 암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튜머 스크린 멀티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또 기술력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마지막으로 IPO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일정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네, 내년 이제 제품 출시와 허가가 진행되는 내년 본격적인 IPO를 준비할 예정인데요. 실제적인 상장 그 신청은 2020년 진행될 예정이고요. 일단 그 튜머 스크린과 임신 진단 키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특례 상장의 방식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. 앞서 2005년에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그 기술 평가를 받았는데 한 181억 정도의 가치가 나왔대요.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다시 기술 평가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높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 기술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 특례 상장은 충분히 될 거다.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이오제맥스에 대해서 정희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